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난주 TQQQ가 13.48% 올랐습니다. 반도체 SOXX 13.84%, 나스닥 4.46%, S&P 3.56%, 2026년 최강의 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랠리가 아니라 다른 게 떠오르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지난주의 랠리가 오늘 밤 장에서 전부 되돌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잠시 뒤면 CME 선물이 열립니다. 오전 7시 그리고 오늘 밤 10시 반에는 정규장이 시작됩니다. 선물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장은 이 폭탄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주말에 뭐가 터졌는지,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좌우할 변수들을 전부 정리합니다. 10분이면 이번 주 전체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지난주를 한 단어로 정의하겠습니다. 타코. 타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월가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약어입니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꼬리를 내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패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극단적인 위협을 날립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서 폭락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협상안이 나오거나 유예 발표가 나오거나 휴전이 선언됩니다. 시장이 폭등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가 시작이었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졌다가 S&P가 20% 가까이 빠지자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시장은 반등했고요. 그때부터 월가에서 타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전쟁 이야기를 해야겠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 하루 약 1,580만 배럴이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데 IRGC, 이란 혁명수비대가 3월 2일에 해협 봉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뒤로 유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브렌트유가 3월 8일에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두바이유는 3월 19일에 배럴당 $166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습니다.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UAE 정유시설이 불가항력 선언을 했고 사우디도 생산량을 20% 감축했습니다. IEA 회원국들이 3월 11일에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긴급 방출했는데 이게 하루 450만에서 500만 배럴의 부족분을 메꾸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4억 배럴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4월 중순이면 한계에 도달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4월 8일 수요일 트럼프가 2주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조건은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고 석유 흐름을 재개하는 것. 시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하루 만에 1300포인트 폭등, 나스닥 2.80%, S&P 500 2.51%, 유가는 하루 만에 16% 급락하면서 배럴당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이 하루 만에 회복된 겁니다. 전형적인 타코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휴전이 선언됐는데 해협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통과하는 선박에 건당 $100만 이상의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9일 기준으로 해협 앞에 대기 중인 유조선이 230척, 사실상 봉쇄 상태가 계속된 거예요. 시장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QQQ는 $606에서 시작해서 목요일 $610, 금요일 $611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반도체가 무서웠습니다. SOXX가 한 주 만에 340에서 387로 13.84% 뛰었습니다. 왜 반도체가 이렇게 올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TSMC가 1분기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1조 1340억 달러,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5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컨센서스도 상회했습니다. 핵심은 AI 칩 수요입니다. 스마트폰 PC 쪽은 메모리 부족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AI 부문이 그 빈자리를 다 메꿨습니다. TSMC가 최첨단 칩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주문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 전망이 64%. 이건 AI 수요가 가격 저항을 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지난주 랠리의 두 기둥은 이겁니다. 하나, 이란 휴전으로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 둘, TSMC 실적이 증명한 AI 수요의 견고함.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2026년 최강의 한 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11%, 다우가 마이너스 0.56%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간신히 플러스 0.35%. 수요일과 목요일의 폭등에 비하면 금요일은 숨고르기가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금요일 장중에 흘러나왔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진짜 뉴스가 터졌습니다. JD 펜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하루 종일 진행된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하마스와 헤즈볼라 자금 지원 중단, 해협 완전 개방을 전부 거부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 고위 관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란은 핵폭이라는 핵심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즉시 효력으로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란이 봉쇄한 걸 미국이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이란 측에 통행료를 낸 선박까지 공해에서 납포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응은 더 무서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는 군사 선박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건 직접적인 군사 충돌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통적인 주식시장은 토요일에 닫혀 있었으니까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에서 WTI 원유 선물이 7% 급등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에서 WTI 거래량이 15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도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기준 71,432달러인데 주말 동안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략 비축유 이야기입니다. 3월 11일에 IEA가 4억 배럴을 풀었다고 했죠? 이게 하루 450만에서 5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을 메꾸는 용도인데 단순 산술로 계산하면 80일에서 90일분입니다. 3월 11일부터 80일이면 5월 말, 90일이면 6월 초. 그 전에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풀어줄 비상재고가 없습니다. 4월 중순인 지금 이미 절반 가까이 소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성장주의 압박이 옵니다. 성장주의 대명사가 뭐냐면 나스닥 100입니다. TQQQ가 추종하는 바로 그 지수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랠리에서 돈을 번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올해 1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S&P 500 에너지 종목이 1분기에만 34에서 37% 올랐습니다. 엑손모빌은 연초 대비 42% 상승.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찍는 환경에서 정유사들이 돈을 쓸어 담은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휴전 소식에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가 밀려나고 테크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USO, 미국 석유펀드가 주간 마이너스 9.5%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반도체 SOXX가 13.84%로 올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성적표입니다. 아마존이 13.64%로 압도적 1등, 메타 9.64%, 구글 7, 6.26%, 엔비디아 6.34%. 여기까지가 확실한 승자입니다. 반면 애플은 1.78%로 미적지근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마이너스 0.69%, 그리고 테슬라 마이너스 3.23%. 아마존이 왜 이렇게 올랐냐? 유가 하락 수혜주입니다.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는 에너지 비용에 민감합니다. 유가가 16% 급락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대형 테크 종목이 아마존이에요. 게다가 AWS 클라우드 사업은 AI 수혜까지 겹치니까 이중으로 호재가 작용한 겁니다. 채권 시장도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TLT, 장기채 ETF가 주간 마이너스 0.35%, 10년물 금리 4.32%는 전주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데 문제는 맥락입니다. 주식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는데 보통은 채권에서 돈이 빠져서 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안 올랐다는 건 채권 시장은 이 랠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겠습니다. 38. 공포 구간입니다. 지난주 시장이 올해 최강의 랠리를 기록했는데 공포 탐욕 지수가 아직 공포 구간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반등을 진짜 상승 전환이 아니라 타코 트레이드, 즉 일시적 반등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랠리를 타면서도 한 손으로는 안전벨트를 움켜쥐고 있는 상태. 전날 대비로는 36에서 38로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공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미 터진 일입니다. 문제는 이번 주에 터질 일입니다. 어닝 시즌이 공식 개막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라인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월요일, 오늘 골드만삭스가 장 시작 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의 예상 매출은 16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주당 순이익은 16.41달러로 16.2% 성장이 예상됩니다. 포인트는 M&A, 인수합병 자문 수수료입니다. 올해 초부터 규제 환경 완화, 금리 인하 기대, 기업 거래 활성화가 겹치면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골드만이 이걸 실제 숫자로 확인해 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실적은 전체 요리에 불과합니다. 화요일이 진짜 본게임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동시에 발표합니다. 특히 JP모건,
월가에서 이번 JP모건 실적을 미국 경제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주당 순이익 5.32에서 5.50달러, 전년 대비 7% 증가, 순이자 이익 NII 전망이 2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증가. 여기서 핵심은 이란 전쟁이 은행 실적에 미친 영향입니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 대출 포트폴리오의 호재이지만 글로벌 무역 위축은 기업 대출과 투자은행 수수료의 악재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경제 전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다이먼은 작년부터 계속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해온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비관적인 톤이 나오면 지난주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ASML이 나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독점 기업,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상 매출은 82억에서 89억 유로, 전년 대비 14에서 15% 성장. 매출 자체보다 중요한 건 수주 잔고입니다. 현재 ASML의 수주 잔고가 388억 유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제 매출로 전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목요일, TSMC 전체 실적 발표와 넷플릭스가 동시에 나옵니다. TSMC는 이미 매출 숫자를 발표했죠. 357억 달러. 하지만 목요일에 나올 세부 실적, 특히 부문별 매출 구성, 마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2분기 가이던스가 관건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TSMC의 2026년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 30%를 쉽게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한 헬륨 공급 차질이 변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카타르가 세계 최대 헬륨 생산국인데,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 소재거든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랠리는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가 만든 겁니다. 실체가 없는 기대죠. 이번 주의 실적 발표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주말에 호르무즈 봉쇄라는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실적이 좋으면 시장이 버틸 수 있고, 실적이 실망스러우면 이중 타격으로 더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TQQQ에 대규모 커버드 콜을 매도하는 트레이더가 포착됐는데 7일 만에 프리미엄만 1,600만 달러 이상을 긁어모았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단기적으로 TQQQ가 크게 더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베팅하면서 그 사이에 프리미엄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큰손들은 랠리를 타면서도 위에서 콜옵션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낙관인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시나리오를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1 낙관. 오늘 오전 7시에 열리는 선물 시장에서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트럼프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타코 트레이드가 또 한 번 작동합니다. 실적 시즌이 좋게 나오면 시장은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비관. 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넘기고 이란이 실제로 미국 해군에 물리적 대응을 하면 지난주 랠리가 전부 반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실적까지 실망스러우면 빅스가 다시 25 이상으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3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나리오. 혼조. 선물이 하락으로 출발하지만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시장이 이번에도 타코일 수 있다는 기대와 이번에는 진짜일 수 있다는 공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고 화요일 JP모건 실적과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이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가 됩니다. 잠시 후 오전 7시에 CME 선물이 열립니다. 나스닥 100 선물 NQ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 반 정규장이 열리면서 골드만삭스 실적이 동시에 시장에 풀립니다. 월요일 하루에 지정학 리스크 재평가와 어닝 시즌 개막이 겹치는 올해 가장 중요한 하루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주 기억해야 할 키워드 3가지. 첫째, 호르무즈. 미국의 해상 봉쇄 선언이 유가를 다시 끌어올릴지 아니면 또 다른 타코로 끝날지 유가의 방향이 나스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어닝. 골드만삭스, JP모건, ASML, 넷플릭스, TSMC.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확인되는 주간입니다. 실적이 방패가 될지 추가 하락의 방아쇠가 될지. 셋째, 중국. 트럼프가 이란 무기 공급국에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중국이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미중 무역 갈등의 새 전선으로 확대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호르무즈 봉쇄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겁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 밤 장에 들어가는 건 지뢰밭에서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TQQQ 연구소는 이번 주 매일 아침 이 전쟁터를 데이터로 해부합니다. 다른 채널에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빠졌습니다 하는 동안 저희는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이 잘못된 선택을 해 실시간으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매일 아침 이 분석이 여러분 알림에 뜹니다. 이번 주 같이 봅시다.